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 전략, 부제로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하고 사업하기입니다. 업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김창섭 소장의 프로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이력입니다. 수도권부터 부산, 울산, 경남 다양한 지역을 컨설팅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컨설팅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핵심 지원 제도인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까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먼저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상을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꿀정보TV 채널을 활용하신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상의 내용이 10가지가 넘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정부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지원금 3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 이런 내용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상은 대략 한 10가지 넘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세부적으로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적 기업의 그 개념은 영리와 비영리를 각각 교집합되고 보고 있다면 되겠죠. 영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비영리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초에 법제처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제정돼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법제처의 관보에 의하면 만화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일석삼조 기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자활사업도 하고 이런 내용들, 영리도 하기 때문에 일석삼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도 먼저 나눠지는데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광역단체가 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하나고요. 국토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문화부가 하는 10개 부처입니다. 10개 부처가 하는 부처형 사회적 기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중앙부처이죠. 노동부가 주관하는 인증사회적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비사회적 기업과 인증사회적 기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죠. 예비사회적 기업은 임기, 기간이 딱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더 연장도 안 되고요. 끝입니다. 지역형, 부처형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형도 하고 부처형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이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 기업도 병행해서 두 가지를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부처형 하나를 하든지 서울시형 하나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그래서 임기 기간이 3년이고요. 마치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 기업을 꼭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으로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개 기업으로 본다면 한 8, 9개 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직접 가는 기업은 10개 중 한두 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의 대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 명 합자 유한, 말하자면 주식회사 법인인 거죠. 농업법인, 어업법은 법인이에요. 개인사업자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 안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개인기업인데 어떡할까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행향락, 불건전 오락,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데 그런 기업까지 사회적 기업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모든 국가 지원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지방세, 세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면 참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세금 체납한 기업들을 지원한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하면 안 되고요. 노동관계법 위반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 기업을 작년 7월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때 봤더니 숫자가 4,700개, 5,000개가 채 안 됐습니다. 바로 지난 7월에 비교해 봤더니 통계를 봤더니 5,116개, 5,000개가 조금 넘었죠. 5,000개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1,000만 개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누구는 혹자는 900만 개 기업, 사업자 등록이 있는 기준인데 이번 달에 지난달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서 중소벤처부가 발표했는데 800만 개, 약 8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는 기업 따진다면 약 한 500만 개 기업이라고 봅니다. 500만 개 기업 중 5천 개 기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참 희박하죠.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내 주변에 사회적 기업 볼 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제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5천 개에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예비 사회적 기업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국가 무상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대략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신규 인력 인건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전문 인력 인건비, 세 번째로 사업개발비라고 있는데 다 합친다면 최대 2억인데 2억까지 지원되는 기업은 좀 흔치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인증받을 때가 아닙니다. 인증받고 나서 지원받는 겁니다. 인증받고 나면 그 이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신규 인건비도 승인을 받고 전문 인력 인건비도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도 승인을 받습니다. 세상에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1, 200만 원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뭐 적게는 뭐 2,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대충 해서 지원된다면 엉터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때 받을 수 있는 국가 무상자금입니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그 이후에 인증사회적 기업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때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또 지원을 받습니다. 신규 인건비 지원받고요.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받고요. 사업개발비를 또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업개발비는 1억 원을 한도로 하는데요. 최대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지원받고요. 세금도 감면받습니다. 무려 법인세 감면을 5년 동안 감면받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3년 동안에는 100% 감면, 추가 2년 동안은 50% 감면.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죠. 뿐만 아닙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50% 감면 받습니다. 이렇듯 인증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 때 지원받는 것과 인증사회적 기업 때 지원받는 것을 합산한다면 한 5억 정도 될까요? 최대치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업도 있겠고요. 제대로 지원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을 받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부의 시간은 참 깁니다. 뭐 한 달 만에 뚝딱 되는 것이 없고요. 시간이 참 깁니다. 한 반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때 한 번 있고요. 하반기 때 한 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반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요. 인증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반기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때 인증받는다면 2022년도 올해를 친다면 하반기 때는 인증을 받는 걸 치우시고요. 지원받는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규 인건비,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 또 사업개발비, 또 공공조달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인증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만만치 않죠. 준비되는 기간이 인증사회적 기업도 깁니다. 준비되는 기간과 인증받는 기간 합친다면 진짜 정부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은 한 반기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증이 끝났다라고 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인증사회적 기업은 신규 인건비도 꽤 긴 시간 지원을 받고요. 전문 인력 인건비도 꽤 긴 시간 지원을 받고요. 사업개발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는데 1억 원을 한도로 하지만 또 추가로 해서 약 3년 동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즘 젊은 친구들 이러죠. 케바케라고 하죠.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공조달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증사회적 기업의 특징입니다. 인증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를 요약합니다.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국가 무상자금의 트랙이 있고요. 팔로 지원이라고 하는 또 현금은 아니지만 공공조달의 트랙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이라고 하는 정책자금, 갚아야 될 정책자금인데 기존에
신보, 기보, 중진공 또는 지역재단에 갔을 때 좀 우대받지 못했는데 사회적 기업 타이틀을 갖고 계시면 우대받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정책 자금은 별도 영상을 통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세제 지원 어마어마합니다. 법인세 3년 동안 지원되는 것, 그리고 취등록세 감면이라고 하는 것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기업은 참으로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맘이 1년 만에 50억 원 매출을 올린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 노리실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다른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 지원 자금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국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포스코, SK,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많은 초대 기업들이 별도로 펀드처럼 구성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요즘 ESG라고 하죠. 그런 자금이 모여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자금도 노려볼 만합니다. 별도의 민간 지원 자금과 관련해서는 별도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운영 전략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공고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있고요. 지역형 광역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있고 노동부가 주관하는 것, 그리고 중앙부처 10개 부처가 주관하는 일정들이 다 다릅니다. 일정을 별도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마찬가지로 일자리 제공형부터 창의혁신까지 5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것이 한 절반 이상이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직원 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라면 도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55세가 넘거나 만입니다. 장애인이거나 싱글 엄마, 싱글 아빠라고 하는 한부모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 세터민이라고 하는 북한 이탈 주민, 기타 다양하게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프로세스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정,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정들이 유사한 듯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궁금증에 대한 것은 설립 시에 대한 궁금증, 해산 시에 대한 궁금증 내용이 있겠고요. 영업 매출에 있느냐 없느냐, 인건비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는 방법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업, 서비스업도 도소매업도 사회적 기업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업종도 사회적 기업 되면 정부 무상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사회적 기업은 정부 정책자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차별받아 오셨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혜택 무려 한 30가지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 공공조달을 도전하실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 제가 자문 코치할 때 현장 대표님들이 질문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정리합니다. 정부 지원 자금, 인건비, 사업개발비,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자금 조달, 공공조달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고민이라면 무료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고맙습니다.